네, 2023년 10월 8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제 몇 차인가요 벌써? 중동전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사태가 커질 것 같아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발견하는 거는 패러글라이딩이 아이언돔을 뚫었다. 패러글라이딩이 아이언돔을 뚫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정보 관계자들은 정보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이스라엘 방위군, 우리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국군이죠. 그쪽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고학화 방위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은요, 정치 이기에 몰렸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됩니다. 때문에 네타냐후도 이번 싸움을 만만하게 물러나지 않고 강력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겠나, 아니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외신을 봐야 되니까 98년부터 2002년까지 모사드 국장을 지낸 사람, 뭐 이름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는 않은데 에프라임 할레비, 뭐 하여간 모사드 전 국장, 2000년경에 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모사드는 미국으로 얘기하면 CIA, 국외 정보기관이죠. 국내 정보기관은 신베드라고 있습니다. 모사드는 하마스가 하루에 3000발의 로켓을 쐈는데 그거를 몰랐다. 하루 24시간 이내에 발사한 미사일이 3000개가 넘는데 우리는 이런 미사일이라는 로켓이죠. 이 로켓 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고 그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는지는 몰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이후로는 미사일은 아닙니다. 로켓 완제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부품으로 갖고 오지 않았겠느냐. 해상으로 밀수를 했겠다. 네. 과거에는 저기 이집트 쪽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때 이집트가 차단하고 하니까 바다 쪽으로 가져오지 않았겠냐.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자 지구는요,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면해 있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을 면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으니까 지중해로 이집트가 막으면 지중해로 들어올 수가 있죠. 이거를 왜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몰랐느냐. 네,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적한테 뭘 주지 않기 위해서 공개는 안 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폭풍이 불 겁니다. 아마 거기도 감찰기관이 있으니까 몇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날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하마스가 이제 3000발인지 뭔지 이거 쏴대고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침투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은 군사작전은 정보작전 군수가 핵심이잖아요. 맨 처음엔 정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작전을 짜고 작전을 하게 되면 군수가 들어가. 정보작전 군수.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사다. 이렇게 해서 2, 3, 1, 4로 돌아가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이 방벽이 있습니다. 높은 벽이 있는데 그걸 타고 이 패러글라이딩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패러글라이딩으로 넘어온 거를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자랑하는 아이언돔들이 또 레이더들이 못 잡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못 잡았죠. 못 잡았으니까 뚫린 거죠. 이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레이더를 24시간 365일 돌리면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 매일같이 켜놓으면 이거 뜨거워집니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하려고 딱 올려놓고 가실 때 여름날 뜨거워져서 다운되는 거 몇 번 경험하셨죠?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레이더도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세워놓습니다. 언제 세워놓느냐, 정보 쪽에서 크게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2대가 있는 경우는 2대 다 한 대만 돌리고 하나를 쉬죠. 그다음 급하게 되면 다 돌리고 24시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보가 없었으니 레이더가 쉬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도 이때는 무용지물이 됐다. 근데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들어오니까 방벽의 문제가 그냥 뚫려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 친구들이 이제 특공대죠. 군복도 안 입은
무기만 들고 들어와서는 전방에 있는 이스라엘 전차, 장갑차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또 붙잡아서 끌고 들어왔어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역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로켓 공격으로 300명 정도 사망하고 몇십 명이 하여간 끌려갔습니다. 탱크도 몇 차례 파괴되고요. 지금 여기 동영상 보이시는 게 그 하마스가 페이스북에 띄운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하마스 특공대들이 이스라엘 전차를 점령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간 패러글라이딩 탄 특공대가 이스라엘 여성을 잡아와서 자기네 차에 싣고 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전 세계로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도 흥분시킬 거고 하마스도 흥분시킬 거고 세계도 준동하게 만들겠죠. 이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과학 어쩌고 하다 완전히 뚫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관련된 모든 그 다음에 하마스와 또 하나가 이슬라믹 지하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강경파죠. 파괴하겠다. 하마스와 지하드를 파괴하겠다. 모든 장소를 잔해로 만들겠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공군이 세죠. 공군기들이 하마스 지역을 가자 지역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치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마라. 이제 그냥 때리겠다. 현재 하마스는 어제 기준으로 한 50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포로로 잡았고 또 민간인들도 상당히 잡아갔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그 패러글라이딩 부대가 타고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면서 가자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겁니다. 거의 전면전이죠. 네타냐후는 길고 어려운 전쟁에 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드와 하마스의 군사 통치 역량을 모두 파괴하겠다. 길고 어려운 전쟁이다. 공식적인 전쟁 선언을 했습니다. 기습을 처음엔 테러리스트라 그랬죠. 근데 테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준비된 거고 그리고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댔으니까 로켓을 쐈으니까 하마스가 쏜 로켓은 아마 카삼 로켓일 겁니다. 그 카삼 여단이라고 과거 팔레스타인 전투원들이 모인 부대 이름이 카삼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거죠. 굉장히 싸구려입니다. 싸구려인 만큼 가격이 싸니까 쉽게 구하고 이거를 잡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쨌든 뚫렸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실패 굉장히 크죠. 그리고 과학화 장비를 해놨는데 실패다. 지금 우리 군도요 과학화 장비를 많이 하는데 전방에다가 센서를 달고 이제 그 카메라가 24시간 가동하면 역시 뜨거워져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탁 건드려서 센서가 움직이면 작동하도록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탈북자 한 사람이 강화도에서 해병대 과학화 장비를 뚫고 북한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랬는데 그때 그 과학화 장비가 무용지물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그 센서들을 해놓으면은 그 참 자연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툭툭 쳐요. 가다가 그러면 센서가 움직여 나가다 보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꺼놨을 때 또 공작원이 넘어오거나 넘어가거나 또는 이제 이게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학화 장비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 켜놓고 있자니 너무 뜨거워지고 과학화 장비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사람을 24시간 배치해 놓냐 그것도 불가능입니다. 병력이 줄어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저도 매일같이 글을 쓰지만 한 3시간 이상 넘어가면 체력이 힘들어서 안 돼요. 24시간 뭘 지켜보고 있다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멍은 뚫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등등을 자랑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타냐후가 지금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네타냐후가 이걸 기다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현재 이스라엘 총리는 3번째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는 1996년부터 99년까지 1차로 했었죠. 미국 MIT를 나온 굉장히 엘리트고 이스라엘 특공대도 근무했던 그런 사람인데 애국심은 강한 만큼 또 너무 강해서 문제죠. 그래서 그때 이제 3년간 총리를 한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1년까지 꽤 오래 한 13년인가요? 12년간 하죠.
그 2021년까지 하다가 무너집니다. 이때도 네타냐후의 그 독재 같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1년에 물러났다가 22년 지나면 작년에 22년에 다시 1년 만에 다시 총리가 돼서 현재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그는 그가 이제 세 번째 집권한 거는 그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에 민주당이 들어섰지만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하도 무능해서 5.16으로 무너졌는데 그것처럼 그 권력이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네타냐후는 12년 동안 총리하다가 나갈 때 굉장히 실권자였기 때문에 후임 총리한테 바로 관절을 안 비워주고 한 달 더 쓰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안보 정보들을 다 파괴하고 나갔는데 후임 정부 총리가 찍소리도 못했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 11월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이끄는 우파 블록, 거의 이스라엘 다수당이거든요. 군소정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묶는데 그게 과반을 차지하면서 다시 된 거죠. 여기에는 주로 구구 쪽, 우쪽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파가 많은 만큼 요르단강 서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그쪽 서쪽에 이제 유태인이 많이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항상 문제인데, 예루살렘 저도 가봤죠. 거기 가보면, 그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거기 가보면 이쪽은 기독교 구역, 여기는 유대교 구역, 여기는 이슬람 구역 있는데, 그 이슬람 구역부터는 이제 동예루살렘 그래서 일종의 이슬람 구역인데,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국방부 장관 보다가는 안보실장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방문해서 팔레스타인이 반발을 하죠. 계속 이렇게, 네타냐후 세력은 유대인의 영역을 확장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동예루살렘을 국가안보장관이 방문했다. 거기서 저쪽은 반발했죠.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팔레스타인 깃발 사용하지 말라라 그랬고. 자기네가 허가한 지역에서나 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하고 다투면서 계속, 이제 뭔가 하면 내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사람은 임명하지 못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문제가 돼서 재판을 갔는데, 대법원에서, 법대로 해라. 두 사람은 장관이 못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했는데, 이것이 되면서 이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그게 또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많은 시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마을 어떤 거 하나 톡 집어서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쪽에서 이스라엘 경찰들이 당하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계속 공방이 오가는 가중에 네타냐후의 부인이 한 고급 미용 살롱에서 미용을 받았다라는 걸 누가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또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동영상 인증사실을 올리니까 바로 시위대가 몰려갖고 이 부인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경찰이 출동해서 4시간 동안 길을 터야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 네타냐후 망신주기로 가니까 점점 감정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네타냐후가 이제 이탈리아를 갔는데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하고 회담할 때 거기서 히브리어 통역사가 통역을 거부까지 했어요. 네타냐후 독재한다고. 그리고 영국 총리도 네타냐후를 만나면 민주적으로 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네타냐후에 반대한다고 그쪽은 이스라엘은 이제 예비군들이 직업 예비군 비슷하잖아요.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네타냐후 정권을 위해서 복무할 수 없다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일부가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타냐후에 대한 반대 정서가 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 다시 네타냐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어쩌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마스가 때린 겁니다. 이로써 네타냐후는 우선은 왜 몰랐느냐라는 책임론을 당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통수권자니까 다 세력을 모아서 초토화 작전으로 가겠죠. 초토화 작전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야 그 정보의 실패, 방어의 실패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와중에 러시아가 지금 불리하니까 어디선가 뭔가 하는 전선이 터져서 미국이 양쪽으로 흔들려야 좋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중국이 대만을 때리는 거냐, 북한이 우리를 때리는 거냐 이렇게 봤는데 뜻밖의 우리가 주목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하얗고였죠. 중동에서 빵 터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100%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쪽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줄이자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 또 이스라엘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또 미국도 흔들리게 되죠. 자, 이건 이스라엘 사정이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 과학화 장비를 다시 검토해야 돼요. 지금 육군 5사단이 과학화 장비를 해서 시험 운영해보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고라니가 건드려, 멧돼지가 건드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레이더를 매번 쏠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라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도 써보고 그것도 그런 시스템하고 이제 군인들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쓰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 지난 무인기를 보냈을 때 용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도 이번에 보면서 패러글라이딩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겁니다. Think the unthinkable. 모든 방법을 연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자기네 필요한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으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도 도입하겠지만 해상 통해서도 갖고 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PSI 해상에서 수상한 선박을 세워갖고 검색해서 북한으로 가는 거 차단하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돼. 우리 해경이 해야 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하고 여기 지금 미국이 해양경비대 경비함도 보내줬으니까 해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군부 이번에 신원식 씨가 장관이 되면서 이종섭 씨는 너무 약했죠. 신원식 씨가 얼마나 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우리 군을 딱 다시 잡아야 됩니다. 물론 잡는 과정에서 독재한다고 해서 반발이 나오겠죠. 그런 걸 무릅쓰고 그래서 백전노장이 필요한 건데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윤 대통령도 어제 제가 저기 여의도에서 하는 불꽃놀이 구경하려고 마포다리에 올라갔는데 경찰이 많이 깔려서 안전사고에 유인을 하던데 국내 보니까 뭐 외국인들들 휴일이니까 근로자들도 많이 와 있고 해서 사고는 안 났지만은 뭐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도록 누가 유인할지 모르니까 안전 문제를 굉장히 챙겨야 됩니다. 안보실에서는 안전은 안 하고 안보하고 외교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안전도 해야 될 겁니다. 안전을 챙기면서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을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교권 문제 갖고 갈등이 생겼는데 대통령이 교사들 만나서 다독인 거. 교사들이 힘이 올라가면요. 이 교육 문제는 많이 풀려요.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 있는 경찰관, 교사,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은 국내 안전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무원들을 챙기고 그분들이 일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막아나가죠. 막아나가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제 이번 딱 보면서 한번 직가할 겁니다. 그 직가하는 걸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빌미는 자꾸 해야 되죠. 뭔가 하나 딱 했을 때 우리 특수전사령부를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지난번 제가 문재인을 국사법원에서 잡아넣으라고 그러죠. 왜? 9.19 군사합의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결정해서 우리가 북한을 정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적 행위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그래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시켜버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로켓을 쏠 수 있는 지역을 노 미사일 존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그쪽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 보이면 무조건 때린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어야 될 겁니다. 이 과정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독재한다는 비난이 나오겠지만 그렇게라고 해서 우리를 조여가야지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국내 경제를 진작시켜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죠. 그런 과정을 이렇게 굉장히 180도 다른 과정에서 참 힘들죠.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면서 통일을 하거나 결정적인 호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think the unthinkable을 많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think the unthinkable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그거를 놓쳐서 이스라엘이 당한 것 같습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